자, 이거 봤니? 자, 앞선 2단원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쌤이 어떤 멘트를 했지? 나머지 정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인수분해.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무엇인가를 먼저 떠들어야 될 텐데, 인수분해가 뭘까요? 중3 때 인수분해 처음 배우셨죠? 아직 너네 중3이잖아.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이화여대가 입학 취소가 됐고, 고등학교도 취소가 돼서 지금 중졸이라는데, 너희들은 아직 초졸이야. 내년에 중졸이 되지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놀립니다. 고3이 돼도 너는 아직 중졸이야. 입학을 해도, 아니, 합격 발표가 나도 중졸이야. 2월이 돼야지 이제 고졸이 되지요. 대졸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초졸들. 자, 인수분해란 요렇게 생긴 녀석 x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통하여 전개한 것의 반대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다시 누구의 반대 과정? 전개한 것의 반대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하는 대표적인 반대 과정이 뭐가 있냐면 더하기의 반대 연산 빼기죠. 얼마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그럼 거꾸로 얼마를 빼면 얼마가 나오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 곱하기의 반대 연산이 나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전개의 반대 연산이 인수분해고요. 여러분들이 고2 때 배우는 미분입니다의 반대 연산이 적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고교 역연산 과정들이 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전개의 반대가 인수분해인데 거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인수로 분해했다의 의미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음에 2차식은 다음과 같은 1차식 둘의 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최소 단위의 단항식으로 쪼개어 나타낸 최종 결과를 인수분해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종 단항식들의 단항식들의 구조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가 완료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더 돼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단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4a제곱 마이너스 16b제곱은 합차구나. 2a 플러스 4b 2a 마이너스 4b구나.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인수분해가 종료가 된 게 아니지요. 왜 아닌 거야? 지금 둘의 항이 누구로 더 분배법칙이 들댔어? 2로 묶여야 되고요. 여기서도 2로 묶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의 최종 완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인수분해예요. 여러분들 배운 과정에서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아직 분배법칙을 통한 고백값을 덜 분배법칙으로 공통인수를 뽑아내지 않았다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인 과정이고요. 인수분해 최종 결과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부르죠. 각각의 곱의 덩어리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의 인수가 누군지 모두 나열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수를 나열해봐라. 그러면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3이 인수예요는 잘 말하지요. 근데 이것만 인수가 아니라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을 곱한 녀석도 인수입니다. 인수끼리 곱한해도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수가 총 몇 개니?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이 다항식을 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인수란 인수끼리 곱한해도 인수가 된다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자. 더불어서 상수는 다항식의 인수를 논할 때 상수는 웬만하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항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상수를 이야기하면 인수가 밑도 끝도 없어. 너무 많아. 무한계가 나와 막.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인수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인수 분해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다라고 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 인수분해를 배우시면서 인수분해 공식 몇 개 배우셨습니까? 인수분해 공식? 같이 볼까? 좀 전에 보라 그랬는데.
자, 인수분해 공식, 다 푼 거야. 그치? 5번까지.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실제로. 그럼 1번에는요, 뭐 인수분해 공식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분배 법칙이란 얘를 이렇게 좌변으로 전개하는 것도 맞고요. m 값으로 묶어주는 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 중에 이렇게 된 걸 뭐라고 말하냐? 앞에도 곱해져 있고 두 번째 항에도 곱해져 있는 이 m 값을 공통인수라고 부르지요. 공통인수. 그래서 인수분해의 시작은 공통인수로 분배 법칙을 하는 거에서 시작이다. 그 뜻입니다. 자, 2번에 완전제곱식, 3번에 합차, 4번에 2차 항계수가 1인 녀석, 2차 항계수가 1인 아닌 녀석의 인수분해까지 잘 표현되어 있지요.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도 배웠지만 저절로 외워져 있는 녀석일 겁니다. 그죠? 외워져 있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다 나오겠지만 요 X자 곱으로 만들어내는 인수분해에서 우리 당시 처음 이야기할 때 문자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세 개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그때에도 이 구조가 됨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대표적인 모습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인수분해하기를 어떻게 했냐? 여기가 1과 2 곱해서 2인데 마이너스니까 차의 값이 1이 나오도록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앞에 x가 하나씩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된 인수분해가 있었는데,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죠. x제곱, 다음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다음 플러스 x, 다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를 떠올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그냥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y-1을 y라는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x에 대한 1차 항의 개수 정도로 계속 바라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상수항이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2의 인수를 찾아야지. 그럼 이 녀석 인수분해하니까 어떻게 돼? 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지요. 그러면 이 둘을 뭐 했더니 둘의 합의 값이 여기 있는가를 봤더니 둘 더한 애가 여기 있구나. 둘 더한 값이 여기 있군요. 자, 그러면 앞에다가 x를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인수분해가 x 더하기 y 더하기 1, x 더하기 y 빼기 2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게 요 x자 인수분해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고1 과정으로의 연결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중3 심화에서도 요 정도의 문제는 인수분해 아마 구경한 적이 있었을 거야. 학교 시험용은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수분해를 많이 연습을 해 놔야만 합니다. 인수분해는 암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X자 조합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만 잘 보입니다. 인수분해는 연습량에 비례해서 풀 수 있는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연습량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선생님은 그동안 인수분해를 몇 문제 정도 했을까요? 중학교 때도 중등부 친구들하고 인수분해를 하고요. 고등과정에서도 고등부 친구들이랑 인수분해를 하지요. 해마다 단원만 2번씩을 돌아요. 해마다 단원만. 자,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게 한 번에 보여서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선생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이 해서야. 인수분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잘 안 보여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는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가 아닌데 연습을 통해서 잘하려면 기본적인 공식은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응? 전개보다 인수분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공식들은 암기를 하시고 지금처럼 필요한 공식을 응용한 문제들을 저 공식 중에 하나로 가지고 들어와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공식 중에 하나로. 공통인수 묶어주는 걸로, 완전 제곱의 꼴로, 합차의 꼴로, x자 조합의 꼴로 만들어줘야만 한단 말이야. 그것이 연습으로 돼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해서 연습을 통해서 얘네들로 맞춰놓고 그 최종적인 인수분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6번부터 10번까지도 다소 낯설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 세제곱은 요게 돼요. 요거 둘 곱하면 얘가 돼요. 요거 전개하면 이거예요. 제일 긴 거 전개하면 이거예요. 제일 긴 거에 얘는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4차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공식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다. 공식이 어떤 게 적용되는 건지는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7번 보시면요. 7번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앞에서 분명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다른 식으로 먼저 써먹었어. 지금 2단원에서 뭐 했어?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임을 열심히 쓰고 왔잖아 지금. 그지? 얘는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어? 지금 하고 있는 쟤는 뭐야? 얘는 인수분해야.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 곱셈 공식의 변형과 곱창 먹고 싶다. 진짜 뜬금없네. 요즘 머릿속에 막 이거 먹고 싶은 게 있나 봐. 응? 선생님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뭐 먹고 싶어? 가끔 물어봐. 선생님 아내가 저녁 때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뭐 해줄까? 그럼 아무거나. 보통 아무거나 이야기하다가 한참 지나면 뭐 예를 들면 오늘 곱창 먹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은 김치찌개 해놨으니까 다음에 먹자. 그러면 김치찌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쌓입니다. 뭐 쌓이고 나면 언젠간 곱창 꼭 먹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로 돌아가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어머님과 이제 아버님. 선생님 어렸을 때 너희들이랑 똑같았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쫄르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랬겠지, 그치?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뭔가 갖고 싶을 때 좀 집요하게 쫄릅니다, 선생님. 두 분을 따로따로 공략을 합니다. 아빠, 뭐가 갖고 싶어요? 응? 개념을리 수투가 갖고 싶어요. 이건 너무했나?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되나? 아빠,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요. 부모님들 처음에 뭐라 그러시니? 너가 지금 그게 왜 필요하니? 이런 얘기 하시잖아. 뭐 당연히 그러셨겠지. 뭐 해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일주일 뒤에 아빠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요.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봤니? 또 이유를 생각했겠지. 뭐 하려고 필요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빠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요. 이제 여러 번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사주던가 화나던가. 그만 쫄라라. 그러면 이제 엄마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 그러지 않냐?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선생님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끔 부모님이랑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요즘 학생들은 좀 그런 거 많이 걸잖아. 몇 점 받으면요 뭐 하기, 몇 등 안에 들면 뭐 하기, 그거 많이 하지, 그치?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응? 뭔가의 보상을 걸고 물질적 보상을 걸고 내기를 해서 동기를 유발시키는 건 굉장히 단기적인 거. 예를 들어 수학 100점 받으면 뭘 받기로 했어. 아이패드 100점 맞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만약에 했어 부모님이 100점 맞았으면 아이패드 받았어? 그 다음 시험 때 100점 또 걸 거 아니야. 또 걸잖아. 이번에 100점 맞으면 컴퓨터 사주세요. 물질적인 건 자꾸 그 역치를 넘어서서 더 비싼 걸 요구하게 돼 있어. 그리고 안 됐을 때는 다음 시험 때 또 넘어가면 되지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동기 유발을 다른 걸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거야.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동기가 무엇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지금 이번 시험 100점 맞고 다음 시험도 100점 맞으면 말이야, 기아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사실적이지 않지 이런 이야기. 안 통하잖아. 충분히 이해해, 선생님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시해 주기는 힘듭니다. 요즘에 사회생활이 그래, 분위기가.
선생님조차도 그런 걸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 워낙에 막 빨리 변하거든. 뭐 아이패드를 예를 들었지만 전자기기 그거 얼마나 빨리 좋아지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경험상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학교나 과의 목표가 빨리 생기실수록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 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일 확실해. 막 누가 알려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야. 현재까지의 선생님의 결론은 그래요. 그러려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인내심.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뭐 매년 바뀌진 않지만 예전에는 인내심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선생님이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초창기로 돌아가도 똑똑해야 잘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진 적이 없어. 선생님 경험상 그리고 선생님 주위에서 본 애들을 보면 정말 노력이 머리를 이겨내는 결과를 선생님이 참 많이 봤습니다. 노력으로. 진짜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 학습에 관한 한 그래.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 관한 한 그래. 노력으로 극복 못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창의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노력으로 창의력이 많아지거나 그건 진짜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 선생님 좀 인정해.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창의력이 아니야. 심화 문제 가지고 응용력이 떨어져서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연습량 부족이야. 창의력 이런 거는 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지. 노력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IQ 노력으로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IQ는 어느 정도에서 멈춰요. 신이 내게 준 거라 그래야 돼? 아니면 부모님이 내게 준 거라 그래야 돼? 거기가 그냥 거기서 시작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옆에 놈은 어떤 놈은 난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걸 저 녀석은 10분만 해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천재 누구 있냐 요즘에? 제일 똑똑하네. 송유근이 이후로 지금 똑똑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할 친구가 없는데 어쨌든 그 송유근이 같은 그런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지금 고3 수학을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천재 빼고 그런 천재는 있어 분명히. 대부분의 우리 같은 범인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 지능 지수 가지고 큰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우직하게 뚝심을 가지고 해내는 이 인내심이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오늘 2시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1교시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그게 달라진다 그랬지? 내가 2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못 채우는 게 문제지. 한 번 더 하라 그랬는데 2시간을 못 채우 1시간만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내일 3시간 해야지. 정말 안 된다. 이거 정말 독이다.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뤄서 쌓지 마라. 쌓아놓지 말고 내일도 2시간만 해 그냥. 매일매일 2시간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오늘 1시간만 했어. 그럼 내일 3시간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3시간 하다가 지칩니다. 그냥 2시간 해. 매일 2시간만 해. 이날은 못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야 돼. 쌓아놓고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왜 세운 계획조차도 거의 맥시멈으로 계획 세운 거거든. 계획표 세우라고 그러면 가관이야 아주. 하루 이거면 쫙 하루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 만약에 10시간이 있다고 쳐. 계획 세우라고 하면 10시간을 다 공부로 채워요.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한 능력이 나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한단 말이야. 10시간을 2시간 수학 공부하고 2시간 과학 공부하고 국어 영어. 와 2시간이 남네. 야 8시간만 공부해도 대성공이야. 계획 세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 나도 그래봤어. 안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시간을 8시간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된다. 그럼 그 다음에 9시간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10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10시간을.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하지 말자. 이게 부작용이란 말이야.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학습 계획,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계획이에요. 다음 시간 정도에는 선생님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며 그걸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자산 규모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학생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가지고 있는 학습 시간에 대한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았어? 이렇게 놀고도 공부할 시간이 이만큼이나 있네?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야 수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래. 얼마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지 기준 자체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두 끝도 없잖아. 얼마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데? 있는 시간 다 하면 열심히 하는 건가? 사람을 극도로 몰면 죽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가지고 있는 시간에 지금 예를 들었잖아. 80% 정도의 시간을 일단 계획을 짜세요. 80%. 가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80%만 짜서 가용을 시켜보고 그것만 성공해도 대성공이다. 매일매일 한 걸 다음 날로 미루지 말 것. 그날의 계획만 잘 됐나 안 됐나를 자꾸 돌아보세요. 오늘 잘했네 안 했네.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달력에 오늘 계획대로 됐으면 동그라미, 안 됐으면 X, 뭐가 안 됐나. 그 정도만 표기하고 매일매일을 기준으로 삼아라. 안 되니까 다음으로, 안 되니까 토요일로, 안 된 건 일요일로.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세팅해서 계획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그 계획이 여러분들 몸에 배요. 그게 배야 그 다음 고교 생활의 계획을 짤 수가 있어. 자, 인수분해를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죠?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아, 곱창 먹고 싶다 얘기하다가 곱창 오늘 3인분만 먹어. 이럴 수가. 곱창 좋아하는구나. 그래. 눈빛이 그랬어. 자, 곱셈 공식의 변형과 인수분해를 구별하여서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를 쓰고 무조건 얘를 쓰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상황,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 될 상황이 이제 혼합돼서 나왔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공식의 유도는 선생님 말 안 해도 다 보이시죠? 그 중에 요 10번만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요 뒤에 실전 문제를 풀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10번은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에다가 중요 표시를 좀 해주세요.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암기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시작은요.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주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항 2개짜리의 인수분해 패턴.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항 2개의 인수분해는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이거밖에 없어. 항 2개는. 둘 중에 하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항 3개일 때는 완전 제곱이냐 그 다음 X자 조합이냐를 찾아야 되고요. 4개 이상부터는 이제 복잡한 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를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텐데 인수분해는 그럼 또 왜 하느냐?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인수정리,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배워왔고요. 인수분해는 왜 하느냐? 방정식 배우려고 연습하는 겁니다.